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벌써 오늘 이제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습도가 높고 상당히 힘든 달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라고 하는 거는 기온, 여름에는 특히 기온도 중요하지만 습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기온도 중요하지만 바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를 달리기를 하면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거는요. 바로 여름철에 빼놓을 수 없는 비 오는 날의 달리기입니다. 우중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지와 우중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중런이라고 하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5시 20분 준비하러 가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요. 창문 밖을 한번 봅니다. 창문 밖을 열고 딱 눈을 비비고 이렇게 딱 보는데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아, 오늘은 쉴까? 내가 안 가도 5시 20분에 그래도 가실 분들은 조금 오셔서 하시겠지? 혹은 내가 우천시에는 자동 취소라고 적었기 때문에 뭐 안 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합니다. 근데 말이죠. 서울은 1년에 비가 오는 날이 대략 10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아예 뛸 수 없을 정도로 오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은 3일에서 혹은 4일의 꼴에 한 번씩 비가 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비 오는 날마다 쉰다면은 3분의 1이나 4분의 1을 러닝화가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비 온다고 안 쉬고 춥다고 안 뛰고 그러면은 대체 언제 뛰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결국 비 오는 날에도 달리는 러너가 진짜 러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요.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비 오는 날 달려도 될까? 뛴다면은 뭘 조심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의외로 그 훈련의 집중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도 있거든요. 더 운동이 잘 된다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 오는 날 뛰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비 오는 날에 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지만 있다면요. 그리고 오히려 준비를 잘한다면은 비가 오지 않는 날에 뛰는 것보다 더 집중력 있는 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체온 유지가 가능한 복장을 입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여름철에는 사실 가벼운 복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젖어도 내가 몸에 달라붙지 않거나 혹은 금방 마를 수 있는 옷이라든가 아니면은 갈아입을 수 있는 옷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체온 유지가 가능한 복장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미끄럽지 않은 코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혹은 비 온 다음 날 혹은 막 이렇게 습도가 너무 높은 날에는 되도록이면은 돌이 많은 코스, 그러니까 뭐 산이나 이런 곳들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물론 비가 오는 날에 이렇게 운치 있는 것도 있고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에 산을 뛰면 정말 기분이 좋죠. 그렇지만 혹여라도 그런 날 잘못 밟아서 미끄러지면은 시즌 하나를 통째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끄럼 없는 코스를 무조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에도 무리한 그런 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은 코스. 그 다음 세 번째, 러닝 직후에 샤워와 빠른 건조가 가능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복장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이게 러닝을 하고 나면요, 몸이 젖은 상태로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은 이게 체력적으로 금방 소진이 되고 감기가 걸리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닝 직후에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빠른 샤워와 건조와 환복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요 세 가지 조건만 잘 지켜주면은 오히려 다른 날보다 더 좋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심리적인 언어도 있는데요. 바로 심리적 몰입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수치와 우울함이 뚜렷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청각 자극이 적은 환경일수록 오히려 효과가 더 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는 상대적으로 주변이 조용하기 때문에 더 집중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비 오는 날 더 기억에 잘 남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맑은 날보다 비 오는 날의 러닝이 더 강하게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심리학자는 이를 감각 증폭 효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모든 감각이 특별해집니다. 시야는 흐려지고 귀에서는 빗소리가 일정하게 들리고 피부는 젖은 옷과 바람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되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감각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복합 자극은 뇌의 기록 회로를 자극해 준다고 합니다. 비일상적인 경험으로 달리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에서의 운동은 뇌와 기억 중추를 활성화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 오는 날에 러닝을 조금 더 특별하다고 느끼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비 오는 날은 우울하다, 무기력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날일수록 러닝이 더 필요한 날일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흐린 날 운동한 사람이 운동 전에는 기분이 낮았지만 운동 후에는 맑은 날보다 오히려 더 큰 기분 향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감정의 반등폭이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요, 빗소리는 백색 소음처럼 집중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바로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잘 때 왜 백색 소음 같은 거 듣잖아요. 백색 소음은 집중력을 높이고 불안감을 낮추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빗소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백색 소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정화와 정신적 안정의 시간으로 비가 오는 날 러닝을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비 오는 날 제가 장비 꿀팁, 그 다음에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가 오는 날 달리다 보면요, 우선은 신발이 막 물 먹고 양말도 미끄덩하고 안경도 뿌옇게 흐려지고 하잖아요. 이런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조금이나마 막을 만한 제가 장비에 대한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꼭 필수적으로 챙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챙이 있는 모자입니다. 물론 저는 항상 모자를 쓰기 때문에 뭐 별도로 챙기진 않지만 이거는 장비가 아니라 비 오는 날에는 그냥 무조건 필수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의 와이퍼처럼 우리가 모자를 쓰게 되면, 챙이 있는 모자를 쓰게 되면은 눈이 빗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시야를 확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얇고 가벼운 바람막이나 혹은 방수 자켓을 챙겨야 됩니다. 얇고 가벼운 바람막이는요, 두꺼운 것보다 오히려 더 간결하고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발수 기능과 어느 정도의 통기성이 가져간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두꺼우면 땀에 젖어버리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체온을 뺏기기 쉽고, 그 다음에 너무 얇으면은 체온을 빼앗겨서 5km를 뛴 게 아니라 막 몸이 오들오들 떨면서 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름에도 이게 체온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면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성 양말을 신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물에 결국에는 신발을 안 젖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젖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젖었을 때 만약에 양말이 이게 물을 머금어 버리게 되면은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건조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능성 양말을 신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고 무조건 젖을 것 같은 상황이면은 가끔은 발가락 양말을 신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가락 양말을 신어주면은 요거 하나하나가 발가락이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젖는 것을, 전체가 오리발처럼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러닝화
밑창을 한번 체크해 주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은 신발은 고무 밑창의 문양이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창의 패턴이 얇은 신발은 그냥 미끄럼틀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본 슈즈나 이런 것들이 빨리 달릴 수 있지만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너무나도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물기는 카본을 오히려 감속 장치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는 꼭 아웃솔이 튼튼한 것, 덜 미끄러운 소재를 선택하시길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달리기를 끝내고 나서 30분 내의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달리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오히려 할 수도 있습니다. 젖은 옷을 바로 벗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보온이 되는 의류를 입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마셔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안 하면은 기록은 안 남고 콧물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약 대신에 갈아입을 옷을 꼭 준비해 주시길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코스에 대한 선택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페인트 코팅된 자전거 도로는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맨홀 뚜껑 위, 그 다음에 우수관 뚜껑, 그 다음에 낙엽이 쌓인 곳들은 비가 오는 날 특히 더 조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의 경험담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가장 기억에 남는 러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520 러닝 모임이었는데요. 제가 새벽 5시 20분에 비가 오는 날 서울식물원을 5바퀴를 돌았습니다. 오늘은 몇 명이나 나올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날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조용한 식물원에서 흙냄새와 빗방울 이런 것들을 맞으면서 같이 달리는 사람들과의 그 한 장면은 정말 영화 속에 있는 한 장면 같았습니다. 같이 달리는 사람들과 그 호흡하는 그 느낌, 저는 이 감정이 정말 또렷하게 더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달리기를 할 때 비 오는 날 어떤 식으로 달리면 좋을지,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비 오는 날에 달리는 게 감상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 오는 날만큼은 조금은 속도를 내려놓고 그 자체를 즐기는 마음으로 나가주면은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맑은 날이 러닝을 하기에, 달리기를 하기에 최고 좋은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비 오는 날이야말로 러닝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비도 코스도 날씨도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릴 때 진짜의 감각이 깨어날 수 있는 날은 비가 오는 날입니다. 세상이 잠든 시간, 그 다음에 내 발소리, 내 숨소리에 맞춰서 새벽에 한번 비 오는 날 달리는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